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뒤에 문 닫으시고요. 자, 이어서 보시면 문제집 184페이지 68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시 하시고요. 자, 별표시 하시고 보시면 다음 토지에 대한 재산세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집은 요약집 60페이지 참조고 아까 강조 드렸습니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한다. 아니죠, 여러분들? 어떻게 수탁자 고유 토지랑 합산해요? 합산하면 시키면 안 되지. 그래서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탁자별로는 어떻게 한다? 합산한다 그랬습니다. 위탁자별로는 합산이고. 그래서 1번 틀렸고. 나머지 분들 뭐 2번 과세 표준은 과세율련제 개별 공시가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한다. 문제 자체가 항상 어떨 때는 이 68번 문제처럼 토지에 대한 재산세, 어떨 때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어떨 때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토지를 말하는지 건축물 말하는지 주택 말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토지를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개별 공시가 이 시가표준액에다가 자 70% 공정 시장가액을 곱했죠. 이렇게 구합니다. 과세 표준은. 3번 종합합산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이라는데 재산세나 종부세는 항상 그냥 3단계 과표구간 3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된다. 별도나 종합합산상 토지는 몇 단계? 3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된다. 이거만 알면 돼요. 맞고요. 4번 건축물 공장용 건축물 제외하고 시가표준액에 해당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에 이거 또 나왔네. 자, 2%에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토지 중 건축물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는 뭐가 되고? 종합. 자, 취득세가 중과세는 골프장용 토지는 몇 프로고? 4%. 1.5에서 40 맞습니다. 70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묶은 거 그랬습니다. 기억번에 보니까 고유 산장당 재산세 징수할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2,000원 미만은 징수하자는 거지. 2,000원은 징수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기억번 틀렸고. 니은번 재산세, 도시적분세액 또 나왔네, 이거. 자, 도시적분 제외 확인하고. 자, 20%,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세로 부과한다. 재진이. 맞죠? 예. 디귿번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1천만원 초과분을 납부기한으로부터 45일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분할 납부, 재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일 때 500만원 초과하는 금액 분할 납부고 1천만원 초과면 50% 이하의 금액 분할 납부지. 50% 이하의 금액 절반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죠.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1,400이면 700만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1천만원 초과할 때 1천만원 초과분 틀렸습니다. 50% 이하 금액을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지나서 언제예요? 2개월 내 분할 납부입니다. 아이고 말이 헛나왔다. 45일 이내 분할 납부입니다. 종부세 양도세가 몇 개월? 2개월이고요. 아이 더위 먹었나? 말이 의식하기도 전에 그냥 나가버리네 그냥. 자, 그래서 45일입니다. 재산세 45일, 종부세 양도세는 분납기간 2개월이에요. 네, 분할 납부고. 디귿번 틀렸고. 리을번 상속재산으로서 상속등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는 주된 상속자를 압수무죄로 한다. 그죠? 상속등기도 안 되고 엔드 사실상 수자 신고도 안 됐다 그러면 주된 상속자. 결정의 제1순위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순위는 나이가 제일 많은 연장자고요. 자, 그래서 4번 리을번이 옳습니다. 71번 문제 기출문제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 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번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고 2번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고 3번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의 세율이 정도는 별장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별장 이외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와 같다는데 주택이면 그냥 납기가 절반은 7월달 나머지 절반 9월달 이런 거지 별장과 별장 이외 주택에 대한 납기 다르게 외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별장이든 아니든 납기는 주택, 별장도 주택분산세에 대한 주택에 포함돼서 똑같습니다. 맞고요. 4번 국가지자체에 체납된 재산에 대해서는 가상금과 중과상금 적용 모두 배제한다. 당연하죠. 국가지자체가 자기들끼리 좀 늦었다고 세금 갖다가 가상금 낼 수는 없잖아요. 국가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상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5번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된 재산에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만뿐 하나여 나오면 자 지문에 만뿐 하나여 나오면 진짜 만인지 뿐인지 하나인지 확인해 봐야죠. 자 근데 이거 틀렸습니다. 자 우리 이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 자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믿고 맡기는 위탁자, 믿고 맡는 수탁자가 있고 그랬을 때
예, A 토지하고 아까도 설명드렸던 거 A 다시 토지 자는 갑이 신탁한 토지고 그 다음에 을은 B 토지를 신탁했고 그 다음에 수탁자 고유 토지 C 토지가 있습니다. 이건 수탁자의 고유 토지고 그랬을 때 자, 다 신탁하게 되면 등기등록 명의는 병수탁자로 등기등록이 되고 자, 이 신탁한 토지에 대해서 위탁자로 구분되는 이 신탁 토지 누가 납세무자가 되냐? 수탁자가 재산세 납세무자가 되는 거. 위탁자 아니라는 거 상처럼 알아두시면서 아까는 자, 이게 동일한 시군구하나 구역내에 있고 같은 유형이라 할지라도 자, 신탁 토지와 수탁자 고유 토지는 서로 합산해서 같이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위탁자별로는 어떻게 한다? 합산한다. 아까 배웠습니다. 근데 만약에 A 토지가 만약에 세금을 체납한 토지입니다. 세금을 체납한 토지일 때 A 토지가 세금을 체납한 토지일 때 이 세금을 체납한 토지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세금을 체납한 토지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는 거지. 원칙적으로 이 B 토지나 C 토지는 압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자, 세금을 체납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 이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다 없다? 압류할 수 있다고 지금 그랬죠? 자, 그런데 지금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압류할 수 있는 건데 자, 법령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세금을 체납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을 때 다른 재산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여기서는 지금 세금을 체납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세금을 체납한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OX, X죠? 요 A 다시 토지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 그래서 5번 틀렸고 만뿐 하나 나오면 진짜 만인지 뿐인지 하나인지 꼭 확인하시고요. 여러분들 72번 문제 작년 26회 기출 문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로 지문이 나왔어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 틀린 거 그랬습니다. 보시면 1번에 해당 연도에 주택에 부과할 세액이 100만 원인 경우에 납기를 7월 10일부터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 한다. 들렸죠? 재산세는 주택분 산출세액이 얼마야? 10만 원 이하일 때만 자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한다도 아니고 할 수 있다지. 10만 원 이하일 때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지. 100만 원이면 무조건 두 번 나눠서 징수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100만 원이니까 두 번 나눠 징수하고요. 뭐 2번 같은 거 계속 본 얘기입니다. 재산세 징수하려면 토지건축물주택 선반관계로 각각 구분한 납세고유세, 과세분과 세액을 적어서 늦어도 납기 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발부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무자별로 한 장의 고지서로 발부하고요. 이런 절차적인 것은 대개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 정답지는 고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4번 재산세는 관할 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한 보통 징수하는 징수하고 5번 고유서 장당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쭉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다 봤고요. 187페이지 지방세 목적세인데요. 지방세 목적세는 뭐 시험이 독립한 그 세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한번 보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뭐 시간이 없는 곳에서는 강의하지 않고 제끼기도 했는데 봅니다. 우리가 지자로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자, 세금 4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누가 뭘 푸시고 그래도.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부터 먼저 나와야 되겠네.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 꼽사리 끼워서 받는 세금, 지방소비세. 중요하지 않죠? 지방소득세. 이렇게 해서 우리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가 4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목적세 그럼 우리 어떻게 외웠습니까? 교교농, 찌찌. 국세적 목적세, 교교농, 교육세, 교통행정환경세, 동호체납비세. 지방세 목적세, 찌찌는 어떤 겁니까? 이 4가지 중에서 찌찌 어떤 거예요? 네,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네, 그래서 그거 자, 찌찌,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얘네들이 찌찌죠? 얘네들이 찌찌. 그래서 2가지는 목적세고요. 조세 수입용도가 특정된 목적세고. 나머지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는 보통세입니다. 보통세고. 자, 조세 수입용도 특정되지 않고. 그 다음에 얘네들 4가지 중에서 과세 주체를 보면요.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지방소비세까지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얘네들 3가지는 과세 주체가 특광도입니다. 특별시광시 도고요. 근데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개 중에서 지방소득세만 과세 주체가 뭐라고요? 특광시군입니다.
특광시군 했잖아요. 앞에서 지방소득세만 특광시군 시군세고 나머지 시자로 시작하는 애들 세 가지는 특광도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징수 방법을 보면 원칙적으로 다 신고납부합니다. 우리 취득세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그러면 이거잖아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원칙적으로 뭐라고요? 신고납부입니다. 근데 근데 우리가 예외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있잖아요. 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통징수입니다. 재산세 따라다니는 애잖아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은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할 목적으로 특정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다 보니까 보유세고 과세기준이 있고 자 과세기준이 있고 6월 1일이고 과세기준이 있고 6월 1일이고 자 이때에 납세무 성립하고 그 다음에 자 재산세처럼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있고 거기서 장당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선도 보유세다 보니까 재산세 규정을 준용해서 세부담 상한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전년도세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 못 넘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에는 재산세 병기세목이죠. 재산세 병기 고지될 수 있는 재산세의 병기세목이고 하여튼 물납 분할납부만 안 따라다니지 예? 물납 분할납부만 안 따라다니지 재산세가 나타나는 것이면 어지간하면 웬만하면 뭐가 다 따라 나와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다 따라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특강 들었던 분들은 그런 것도 이렇게 재산세와 비교되는 것도 있었고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우리 특강 들으신 분들 사진 찍었었죠? 예, 그거 사진 찍은 거 제가 여태까지 카페에 안 올려놓고 못 올려놓고 막 그러다가 좀 뭐하고 사는지 요새 그러다가 제가 다른 곳에서 이렇게 몇 군데 찍은 거하고 해가지고 제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사진. 그래서 올려놨으니까 단체 사진 올려놨으니까 카페 오셔가지고 알아서 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은 스마트폰에서 바로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운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뭐 이게 다 그리고 사진 찍자고 하면 꼭 그런데 꼭 빼는 사람들이 있어. 진짜 비싸게들 노는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사진 찍자 그러면 꼭 뭐 이렇게 화장하고 뭐 머리 이렇게 만지고 그래야지 사진 찍나? 그냥 대충 그냥 평범하게 그냥 머리 질끈 동여매고 그냥 그 공부할 때 찍었던 그런 거. 내가 저때 저렇게 열심히 공부 안 하고 저렇게 내가 가꾸지도 않고 저런 모습으로 사진 찍었었는데 그러면서 자, 내가 절대 몸이 좀 불었었구나. 공부하느라고 말이야. 몇 킬로가 쪘었지 하면서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2010년도 그 무더웠던 여름날 뭐 내가 특강하면서 사진도 찍고 그랬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거 추억이지. 꼭 내가 사진 찍으라 하는데 안 찍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사람도 많고 다른 곳에도 그랬는데 하여튼 올려놨습니다. 보시고요. 이런 것들. 하여튼 재산세하고 많은 이렇게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래서 얘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은 재산세에 따라서 이렇게 보통징수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나머지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같은 애들은 신고납부인데 또 지방교육세요. 이 지방교육세는 뉘집자식이냐 지방세고 목적세고 뭐예요?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니까 그때 다르죠? 본세에 따라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본세로 할 때는 신고납부, 재산세 본세로 할 때는 재진이, 재산세 본세로 할 때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예외가 있지만 원칙으로 진짜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는 신고납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나 지방교육세는 이렇게 우리가 조세 총론부터 배운 이런 특징들을 좀 비교해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세한 지역자원시설세나 지방교육세 문제가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문제집 187페이지 봅니다. 그렇지만 혹시 그냥 해서 그냥 한번 공부합니다. 좀 자세히. 다음은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설명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와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해서 과세하죠. 2번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칙적으로 신고납부합니다. 근데 다만 예외가 물론 있긴 있어요. 예외 같은 거 외우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뭐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보통징수 방법을 징수할 수도 있고요. 원칙은 하여튼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분은 신고납부고요. 3번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에 따라서 뭐라고요? 보통징수 방법이 징수되고요. 4번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기와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자 언제라고요? 얘는 재산세에 따라다니니까 언제예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에 납세무 성립합니다. 5번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의소 장당 2,000원 미만인 경우에 그 지역자원시설세 세액을 2,000원으로 해서 부과한다. 맞아요? 지역자원시설세 고의소 장당세, 얘 재산세 따라다니라 지역 소액징수 면제 규정 적용되는데 고의소 장당 얼마?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똑같아요. 2,000원일 때는 징수한다는 거 여러분 주의합니다. 자, 그래서 2,000원에서 부과한다. 근데 미만인 경우에 징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 2,000원에서 부과한다니까 넘어갑니다.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뭐 독립한 문제로 출제 가능성이 역시 낮지만 한번 봅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특정부동산부는 소방시설, 우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에 공공시설로 인해서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가 과세물이다. 그렇습니다. 토지건축물 선박 보유할 때 부과하고요. 2번 과세표준은 재산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는데 다만 뭐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가를 곱해서 산정하게 한다. 그냥 그런 값으로 이렇게 익혀두시고 3번 때문에 한번 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재작년에 개정된 내용인데요. 한번 보세요.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낮지만 한번 봅니다.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 건축물 등 화재형 건축물은 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이요 표준세율의 100분의 200, 2배로 중과세입니다. 100분의 200을 세금으로 하며 맞습니다. 근데 뒷동네,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 건축물 등 법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형 건축물은 3배, 100분의 300, 3배로 중과세요. 무슨 취지냐면 잘 보세요. 예전에는 4층 이상 건축물이면 표준세율의 2배로 무조건 중과세했습니다. 이게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입니다. 근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재작년에 4층 이상 10층 이하는 4층 이상 10층 이하 건축물은 2배로 11층 이상 건축물은 3배로 이렇게 중과세하는 거로 바뀌었다는 거. 근데 그 3번 맨 지문 앞에다가요 뭐라고 써놓냐면 묶어가지고 3번 앞에다가 단 주거용은 제외 이렇게 써놓으세요. 주거용은 제외. 네. 그러니까 주택은 주거용 제외 이렇게 써놓으세요. 즉 주택은요 고층 아파트를 할지라도 뭐 11층 이상이에요. 고층 아파트 20층에 살고 있어요. 그래도 주거용은 이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네? 자, 여기서 단 주거용은 제외. 이런 정도 한번 거기다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토지 경우 고의소상 납부기한은 매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다. 하여튼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부는 항상 이걸 명심해요. 물납, 분할납부만 안 따라다니지 다 뭘 따라다닌다고요? 재산세 따라다니니까 납기도 당연히 토지분이니까 언제겠어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자, 건축물이면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5번 건축물에 대한 납세지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특구항도이다. 당연하지. 지방세니까 당연히 납세지 어디로 가야 돼요? 부동산 소재지로 갑니다.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독립한 문제로 출제 가능성 낮습니다. 지방교육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이 필요한 지방교육 재정이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과하고요. 2번 지방교육세는 네 집 자식이냐? 지방세고 목적세고 또 뭡니까? 부가세이다. 맞죠? 3번 지방교육세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는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는데 요약집 13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약집 13페이지 보세요. 조세 총론 앞에서 했던 건데 요약집 13페이지를 보시면 요약집 13페이지입니다. 신고 납부하는 애들은 신고 납부 불성실하면 신고행위와 납부행위 구별해서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했었습니다.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요. 그럴 때 뭐 부정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40%였다가 납부세액의 40% 바뀌었고 무신고 가산세 납부에서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가산세였는데 납부세액이 20% 바뀌었고 이런 거 그죠? 과소신고분해세액은 10%였고 취득세 등록세 이런데 근데 13페이지 보니까 지방교육세 있잖아요. 얘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번세로 할 때 지방교육세는 신고납부할 때 자 만약에 취득세를 신고납부 안 하면 당연히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도 신고납부 안 했을 때 건데 그럴 때 얘 신고 불성실 가산세요.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를 지방교육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자 왜냐하면
본세에서 이미 가산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지방교육세 같은 애들 또 더 있어요. 사실은 가산세 이렇게 부과하지 않는 애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애들은 본세에 따라서 자 이미 본세를 부과했으니까 지방교육세,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납부불성 가산세는 부과한다는 거 좀 주의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예, 특이하다고 지방교육세.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집으로 오셔가지고 문제집 188페이지 4번 문제.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는데 3번 지문이요. 그래서 지방교육세 무신고 가산세가 이렇게 부과된다. 그럼 틀려요. 자, 부과되지 않습니다. 4번 지방교육세는 납세무자가 취득세 등록면허세라든가 레저세를 본세로 해서도 부과되는데 하여튼 신고납부하면 얘도 지방교육세도 신고납부고요. 재진이 재산세 본세로 할 때 지방교육세는 뭐고요? 보통징수하고 본세에 따라서 징수방법 그때그때 다릅니다. 부가세는 그때그때 다르죠. 본세에 따라서 이런 거. 과세주체는 뭐 당연히 지방교육세는 특광 도주목 지자로 시작한 애들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이고 나머지는 다보다 특광 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볍게.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1편 우리가 조세 총론 다 받고 제2편 지방세 다 받고 제3편 국세를 봅니다. 자 넘어갑니다. 종부세입니다. 고개 드시고요. 또 목 운동 한번 합니다, 여러분. 아이고. 예. 뒤로도 돌리시고. 예. 제가 뭐 글 하나 읽어주려고 했었는데, 아유, 글 안 갖고 왔네, 내가. 일본의 그 99세 시집을 낸 그 돌아가셨더라고. 101세인가 돌아가신 저 할머니가 있는데, 시인. 100세 시인. 그 요새 아주 그냥 저 보니까 화제가 되고 있던데, 그죠? 그 시집에 나오는 그 시 하나 읽어주려고 했더니, 그걸 안 갖고 왔네, 저기를 내가 저거를. 교수실에 있는데,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실망하지 말라는 그 글인데, 아주 그냥 짧으면서도, 단순하고 쉽고 그러면서도 아주 의미가 있는, 울림이 있는 그런 그 시였는데,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자, 종부세 봅니다. 한 문제가 출제되죠? 한 문제 출제되는데, 종부세가 문제 과세 대상에서 계속 한 4년간 지금 계속 과세상에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세상에서 종부세는. 근데 단순 과세 대상만 공부하면 안 되고 작년에도 그랬고 보면은 이렇게 다른 내용까지도 알아야지 과세 표준이나 납세무자나 비과세나 다른 내용을 알아야지 또 풀 수 있는 과세상 문제를 또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종부세 주요 내용들을 공부 이렇게 좀 해두시면 한 문제 또 어렵지 않게 우리가 종부세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부세 자 보셔야 되는데 그 종부세 문제는 그러면 일단 3번 문제 192페이지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요. 요약집 72하고 73페이지 참조입니다. 그리고 요약집을 잠깐 보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도는 오늘은 많이 안 나갈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시간이 애매하네. 하여튼 나가는 데까지 나갈 건데 많이는 안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192페이지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종부세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런데 1번 종부세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종부세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틀렸는데 뭐 때문에 틀렸어요? 건축물. 자, 종부세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건축물은 종부세량이 아닙니다. 틀렸고요. 2번 종합부동산세는 납세무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인세입니다. 그죠? 종부세랑 도세는 인세 합산 과세입니다. 3번 종부세는 과세율 법에 정해진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과세 대상을 보유한 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그렇습니다. 과세율 현재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합니다. 4번 토지분 종부세는 종합 합산 대상과 별도 합산 대상으로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시험에서 이걸 슬쩍 바꾼다 그러면 토지분 종부세는 종합 합산 대상과 별도 합산 대상 및 분리 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O, X, X입니다. 왜? 분리 대상 토지는 종부세량이 아니잖아요. 5번 부가과세 방식을 원칙으로 하는데 납세무자 고의소 유통해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4번 문제까지. 요약집 70에서 73페이지 참조고요. 종부세법상 종부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예외 없이 정부부가세 방법으로 만징수한다. 아니죠? 금방 나왔다시피 원칙 정부부가세 예정으로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고
2번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 세부담의 상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부세, 이렇게 보유세 대표적인 이 세 개 세목은 전년도보다 일정한 상한 못 넘게 하기 때문에 세부담 상한선 규정이 적용됩니다. 어떤 애들이?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리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 규정이 허용됩니다. 2번 틀렸고 3번 건축법상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대상이 아니다. 토지가 나오면 항상 토지용을 구분해야 되는데 자, 건축법상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면 어느 형의 토지가 됩니까? 재산세, 종부세에서는 토지가 나면 토지용부터 생각해야 돼 먼저. 자, 종합합산 대상 토지니까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니다 그러니까 틀렸고요. 4번 주택권 납세 의무자는 재산세 대상인 주택 별장 제외하고 공시가격 합판금액이 얼마 초과하는 자? 6억 초과하는 자입니다. 4번 정답이고 5번 자, 토지분과 주택분 종부세 납기는 각각 다르다. 여러분 재산세는 납기가 대상 종류에 따라 토지분, 건축물, 주택 다르죠? 예, 근데 종부세는 무조건 토지든 주택이든 납기 언제라고 했습니까?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종부세는 납수의무자 고의수 유통에 버리고 신고 납부 선택가 다르도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종부세 우리 72페이지 요약집을 잠깐 한번 봅니다. 과세대상 계속 나왔기 때문에 과세대상만 살짝 한번 훑어보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약집 72페이지 봅니다. 72페이지. 자, 요약집 72페이지 보시면 종부세, 개요, 국세고, 인세, 소유자별로 합산과세하고 납세의무자 개인인데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고 개인일 때는 세대별 합산과세하지 않습니다. 부부 합산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개인별로.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 합산한다는 거. 그 다음에 법인이나 단체는 법인별 합산합니다. 상법상 모자법인 관계에 있어도 모회사는 모회사, 자회사는 자회사 따로따로 자 합니다. 대표적인 보유세고 과세의 유효리를 기준으로 뭐든지 판단하고 원칙 부과세 외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고 납기는 아까 금방 얘기했어요. 종부세는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납기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12월 16일부터도 아니에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고 그 다음에 분할납부 허용되고 물납은 어떻게 됐다 이제? 폐지됐다는 거. 물납은 폐지됐고 분할납부 허용되고 비과세 감면에 관한 규정은 재산세 규정을 준용해서 재산세가 비과세 감면되면 종부세도 그대로보다 비과세 감면됩니다. 그 다음에 세율 구조는 초과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 납세지 자 거주할 때 항상 국세니까 어디로 가야 돼? 주소지 이런 거. 부동산 소지 아니라는 거 꼭 주의하고 세부담 상한선 규정 허용됩니다. 02번 테마 과세대상은 별표의 3개고 자, 종부세 대상은 주택과 토지인데 주택의 별장 포함해 제외하죠. 이미 재산세 고일과세했으니까 종부세에서 제외하고 고급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를 재산세에 적용했으니까 종부세에 포함하고 토지, 종부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입니다. 지적공부상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해 토지 정의는 재산세와 같아요. 근데 과세 범위가 달라요. 그래서 별도나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종부세상이 되는데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농지, 목장, 예외적이며 빵이 프로,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 저율로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저율 과세하니까 저율 종부세가 아니고 고율분리, 고불악장, 골프장 토지는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 과세했으니까 종부세 상에서 제외하고 그래서 하여튼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아니고요. 73페이지 하여튼 토지는 토지형을 무조건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박스 보니까 73페이지 바탕스 박스에 과상에서 제외되는 거 건축물이요. 공장용 건축물이든 상가 건축물이든 고불악산 건축물이든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은 종부세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선박항공기 아닙니다. 별장 아니고 분리상토지 아니고요. 또 전국인 주택을 합산해서 과세할 때 주택은 종부세 대상인데 합산 배제시키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종부세 불가능 취지와 맞지 않는 주택들인데 합산해서 배제시키는데 기억번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임대주택 및 다가구 임대주택 하여튼 임대주택은 많이 공급되는 게 좋죠. 종부세를 도입한 취지는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 투기 억제하게 도입했는데 과다보유 억제하면 안 되잖아요. 임대주택 제외하고 종업원의 주거의 공학기관 Q3의 상원용 주택도 과다보유 억제하면 안 되죠. 주택건설사업자 미분양 주택은 어쩔 수 없이 보유하는 주택이죠. 제외하고 그 다음에 가정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도 요건 갖췄을 때 자 제외하고 등록 문화재 주택도 제외합니다. 03번 납세의무자 별표시두개였고 주택분 납세의무자는 상수처럼 알고 써야 됩니다. 공시가합한 금액이 얼마 초과하는 자? 6억 초과하는 자. 집
한 채 가격이 6억을 초과했던 여러 채 합친 가격이 6억을 초과했던 6억 초과하면 종부세상이 자 됩니다. 토지분은 별도 합산상 토지는 상가 토지라 단위가 커요. 공시 합판금이 얼마 초과하는 자? 80억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상 토지는 나대지 잡종지가 좀 작아요. 단위가 얼마? 5억 초과하는 자. 상처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뭐 5번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기획수함의 사원용택 제외하는 거 풀어보시고 194페이지로 갑니다. 문제집 194페이지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집 194페이지 7번 문제 7번 문제 요약집 72에서 73페이지 참조고요. 72에서 73페이지 참조고 별표시하고 봅니다. 종부세 대상에 관한 설명 틀린 겁니다. 1번에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이나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별장은 종부세상에서 제외한다. 별장 재산세 고일과세니까 종부세상에서 제외하고 2번 주택건설사업자 건축의 소유는 미분양돼 어쩔 수 없이 보유하는 거니까 자 주택권 종부세상에 포함되지 않고요. 3번 사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제외하고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건축물 무조건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예. 4번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부세상이 아니다. 자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면 토지용 토지 나오면 항상 토지용을 구분해야죠.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면 기준면적 이내면 별도고 초과하면 종합합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별도든 종합이든 종부세상이 됩니다. 된다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고급 상가다 그러면 상가다 그러면 보세요. 상가다 그러면 고급 학생입니다. 좀 이따. 하여튼 상가 건축물과 토지로 나눴을 때 상가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상가 토지는 기준면적 이내면 별도고 기준면적으로 초과면적은 종합이니까 별도나 종합합산상 토지는 으따튼 간에 종부세상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를 보세요. 또 하나.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과 기초이론 같은 기본 이론할 때 다 한 거예요. 고오락장용 건축물과 토지입니다. 고오락장용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되겠습니까? 고오락장용 건축물 대상이 돼야 한대요. 건축물 무조건 아니에요. 고오락장용 건축물에 부속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되겠습니까? 예? 고오락장용 건축물의 토지는 부속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되겠습니까? 고오락장용 토지면 토지는 항상 토지 유형을 생각해 보라니까 여러분. 토지 유형이 뭐예요? 고오락장용 토지면 토지 유형이 뭐냐고요? 고율분리잖아요. 분리대상 토지니까 고율분리, 분리상 토지니까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자,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7번 문제 4번 종부세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상가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틀렸습니다. 5번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규정의 사업용 주택은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맞잖아요. 4번 정답. 8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요약집 역시 72에서 73페이지 참조입니다. 다음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다음 단은 각각은 종부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이며 지방세법상 살성산의 경우 요건을 갖추었다. 자 대상이 되면은 O 아니면 X를 큰 소리로 외치면서 체크합니다. 기억번 지방세법상 고급대 O 니은번 공장용 건축물 X입니다. 건축물 무조건 아니에요. 별장 X입니다. 이미 재산세에서 고일과세했으니까 별장 제외하고 회원제 골프장용 부속토지 X입니다. 고율분리 토지 나오면 항상 토지용을 떠올려야지 고율분리니까 아닙니다. 미은번 고급락장용 부속토지 X입니다. 고율분리니까 살성산 토지. 일반 사업용 건축물은 무조건 아니라고 그랬죠? 고급락장용 건축물 으따튼 간에 건축물 아닙니다. X. 미음번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자 토지용 나오면 토지용을 구분해 나대지 잡종지면 뭐예요? 종합이니까 종합합산상토니까 대상이 되고 지읒번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면 별도 초과하면 종합이니까 무조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3번 3개가 정답입니다. 대상인 거 기억 그 다음에 이응 지읒번 봅니다. 9번은 여러분이 연습해 보시고요. 그런 식으로 10번도 기출문제인데 자 쉬운 거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 봅니다, 여러분.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기출문제인데 요약집 72에서 73페이지 참조입니다. 종부세법상 종부세 대상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거 그랬습니다. 기억번. 자, 대상이 되면 역시 O 아니면 X요. 종중이 1990년 1월부터 소유하는 농지. 종중 소유 농지니까 항상 토지용 구분해야죠. 뭐예요?
분리상투기가 종부세가 아니고. 니은번 1990년 1월부터 수행하는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안의 의미야. 의미가 나오면 항상 원칙은 종합인데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 의미하니까 당연히 뭐가 돼요? 분리상투기는 종부세이 아닙니다. 항상 토지용을 먼저 공부해야 돼. 그거 구분하셔야 돼. 디귿번이요.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 재산세가 비과세 감면되면 그대로 종부세도 준용하죠? 비과세 감면됩니다. 그러니까 종부세이 아닙니다. 리을번 취득세 중과세인 고불학상인 건축물. 어떻든 간에 건축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박스형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다 틀렸네요? 아닌 거 다 아니네요? 5번 정답입니다. 이렇게도 나오고요. 12번 문제는 뭐 출제 가능성이 3번 출제가 됐던 건데 21회 시험 때가 출제가 됐는데 요약집 13페이지 참조고요. 이미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건 문제는 이건 체크할 필요 없어요. 체크하지 마시고 이거 또 안 나올 거예요. 자세한 것은. 한번 근데 봅니다. 어떤 건지.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품 계산 시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단 합산 배제되는 주택은 법령에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1번에 보니까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가 아닌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법인 소유 상업용 주택. 자,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거니까 상업용 주택 종부세 합산해서 배제시켜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2번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이고 과세기준의 공시가액이 3억 원이며 계속 임대기간이 3년 이상인 수도권 내 지역에 위치한 미분양 매입 임대주택. 임대주택 원래 제외하죠? 근데 그렇고. 3번 종부세 과세일련제 사업자 등록하는 건축법에서 허가받은 자가 건축가 수요한 주택으로서 자 미분양주택 어쩔 수 없이 보유하는 거죠? 원래 배제되고. 등록 문화주택 원래 배제되죠? 세대원이 영유아보호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인가를 받고 소득세법규정에 따른 고유변호를 부여받은 후 과세기준제 5년 이상 계속해서 가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주택. 자, 요 해에 출제가 됐을 때 보세요. 다 제외되는 것들이죠, 주택이? 그러면 딱 보세요. 다 합산 배제되는 주택이. 그러면은 여기서 보세요. 그러면 찍어야 되는데 다 제외되잖아요. 그럼 찍어야 되는데 어떤 걸 찍어야 되느냐? 보세요. 요건 잘 모르더라도 2번하고 바꿀 만한 게 있는 게 어떤 게 바꿀 만한 게 있어요 지금? 2번하고 5번이 바꿀 만한 게 있는데 더 많이 바꿔가지고 바꿀 만한 게 들어있는 게 어떤 거예요? 2번이지. 2번을 찍었어야 돼요. 요건을 잘 모르더라도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풀 때? 2번을 잘 요건을 몰랐다 할지라도 대충 보니까 바꿀 만한 게 어떤 게 바꿀 만한 게 있어요. 2번하고 5번인데 그 중에서도 확률이 높은 건 2번이잖아요. 더 바꿔줄 만한 게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2번을 찍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봅니다. 저를 보세요. 자, 2번이요. 요게 보세요. 전국임대주택을 합산할 때 합산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요건이요. 건설 임대주택과 자 매입 임대주택의 요건이 다르고요. 미분양 매입 임대주택과 그냥 매입 임대주택이 좀 요건이 다르고요. 자, 쭉 요건 좀 있어요. 그 임대주택에. 근데 자세한 거 우리가 알 필요 없고요. 법령에 쫙 나오는데 알 필요 없고. 잘 보세요. 공통하는 게 있어요. 종부세든 왜 이렇게 여러분들 힘이 없어요. 가지고 보게 드시고 자, 뭐 별거 아닌데 뭐 여러분 편하게 보시라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예, 그 임대주택에 종부세나 양도세나 공통하는 요건이 있어요. 다른 것들 건설 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이 조금씩 요건이 다른데 공통하는 요건이 하나가 있는데 임대주택 나오면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혹시라도 종부세나 양도세 문제 풀 때 임대주택 요건이 혹시 나오진 않겠지만 자세한 게 혹시 나왔다 그러면 이것만 기억해. 임대기간 몇 년? 5년입니다. 그래서 임대기간 5년 이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임대기간은 무조건 몇 년 이상해야 한다? 5년 이상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임대기간 5년 이상해야 되고요. 임대기간 5년 이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년 틀렸고요. 수도권 내 지역에 위치한 이게 틀렸어요. 사실은 미분양 매입 임대주택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개가 틀렸는데 하여튼 자 다른 것까지는 모르더라도 하여튼 임대기간 나왔다. 요건 임대주택의 요건 나왔다. 임대기간 몇 년이다? 5년. 그거만 알면 돼요. 자 됐고 13번 문제도 문제 체크하지 마세요. 문제는 체크할 필요 없고 취지를 잠깐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다음 주택에 대한 종부세 설명한 것이 다 틀린 거인데 1번 질문을 보시면 수도권 정비법 규정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지한 주택, 이 주택을 소유할 때는 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1주택은 과세비율 계산 시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한다는데 이게 예전에 그랬어요. 바뀐 지 한 3년 됐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지방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했었냐면 예전에 여기를 보세요. 지방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에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A라는 주택이 있어요. 이 주택의 공시가격이 만약에 4억 원이에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방 예를 들어서
지방 도시 갑자기 생각나는데 어디 출신이라고 그랬지? 서울 여자였어요? 저 어디 출신? 예? 인천이라고 그랬었나? 됐어. 하여튼, 이게 또 대부분 다 인천 출신이더라고요. 자, 여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방에 예를 들어서 충남 천안시에 만약에 자, 주택이 있습니다. B주택이 있는데 여기 공시가격이 2억이고 또 만약에 이번에는 부산에 만약에 부산 저 도시로 하지 말고 자 휴가지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휴가지로 강원도 인제군에 만약에 자 시 주택이 있는데 가격이 1억 원이에요. 공시가격이. 그러면 예전에는 지방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요. 수도권 외 지역의 소자주택은 하나만 합산해서 배제시켰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는 공시가격이 높은 주택 하나를 합산해서 배제시켜줬어요. 수도권 외 지역은 지방주택 경기 활성화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 원래 다 합치면 6억 초과했는데 두 개 합치니까 얼마요? 5억.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지방주택 경기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이제 이 규정 삭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수도권 외 지역이든 뭐든 다 어떻게 한다? 다 포함시켜야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수도권 외 지역의 주택 하나 제외한다. 틀렸습니다. 그냥 한 번 정도 그냥 그렇구나. 문제는 체크하지 마시고 한 번 정도만 이렇게 보고 가고 다음엔 또 안 봐도 되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문제 과세 표준에 대한 얘기입니다. 종부세 과세 표준이요. 자, 종부세 과세 표준은 우리 요약집 74페이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요약집 74페이지를 잠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요약집 74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74페이지. 자, 종부세 과세 표준에 관한 얘기입니다. 과세표준과 세율에서 종부세 과세 표준 한번 봅니다. 거기 별표시 2개였었고 주택분 종부세 과세 표준은 일반적으로 공시가격 합판금액에서 얼마를 공제해요, 여러분? 6억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틀리고 공시가 합판금에서 6억 공제한 금액에다 반드시 뭘 곱했어요? 공정 시장가격 비율 몇 프로? 80%요.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무조건 80% 곱한 금액이었죠. 근데 또 넘어갑니다. 14페이지. 근데 단독 소유 1세대 주택자 같으면 공시가 합판 금액에서 얼마를 공제해요? 3억 기초 공제하고 또 6억 공제. 그러니까 단독 소유 1세대 주택자는 실제로 얼마? 9억 원까지 과세되지 않고 여기다가 반드시 끝나면 안 되고 공정시장가 몇 프로? 80% 곱한 금액이었습니다. 근데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이었다 그러면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은 우리 작년 시험에도 나왔었지만 작년에도 맨날 했던 거예요. 제가 부부가 공동소유하고 있습니다. 지분이 균등하다고 하고요. 1세대 1주택이다. 그러면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12억 원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갑과 을은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되느냐? 그러면 자 지분의 표시가 없거나 또는 균등하다고 했을 때 얼마씩 공유하고 있어요? 6억씩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6억 주택분은 6억 초과해진 납세의무자인데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갑도 을도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은 종부세량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자 똑같은 1세대 1주택인데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은 얼마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9억 원까지 과세되지 않는데 자 공동소유 1세대 주택은 얼마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12억까지 과세되지 않는다고 제가 맨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 고가의 1세대 1주택일 때는 어떻게 하면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로 해놓으면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언제 변냐는 식인데 기본 이론부터 설명되었던 거예요. 3, 4월 5, 6을 계속. 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것은 이제 10억으로 나왔는데 공시가격 10억 원인 주택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 주택은 종부세량이 아닙니다. 얼마까지 과세되지 않으니까 12억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14억 원이다. 그러면 얼마씩 공유하고 있어요? 7억씩. 그러니까 갑도 을도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되죠? 그럴 때 한 사람만 계산하면 결혼 똑같아. 각각 계산해서 각각 납부할 얼마를 줘요? 자 개인별 과세하니까. 그래서 을 개인별로 보면 공시가판 금액 7억에서 자 얼마를 공제합니까? 6억이요. 기초공제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단독 소유 1주택일 때만 기초공제이지 공동소유는 안 해줘요. 공시가판금에서 6억 공제하고 그러면 1억인데 공정시장가를 반드시 곱해야죠. 공정시장가에 80% 곱하니까 8천만 원. 이렇게 해서 과세금 구하는 거 했잖아요. 자 여러분 이거하고 구별합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동그라미 3번입니다.
위 규정을 적용할 때 1주택, 주택의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 제외하고 과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가로 안에 보니까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가 다른 경우에 부속 토지만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1세대주택자라 본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주택과 토지를 갖고 있어요. 자, A주택 갖고 있고 B주택은 주택의 건물과 자, 토지가 있는데 자, 주택의 소유자는 을이고 주택 부속 토지 소유자는 갑입니다. 자,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다른 1주택에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부속 토지만을 소유할 때 갑은 1세대 몇 주택자로 본다고요? 1주택자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1세대 1주택자냐 2주택자냐 여러 가지 차이가 나잖아요. 자, 그랬을 때 거기 봅니다. 동그라미 4번. 1세대 1주택자일 때는 차이가 나는데 의를 봅니다. 동그라미 4번. 1세대주택자 의.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주택권 제한성인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하는 거주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독 소유 1세대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이 경우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보되 지방세는 다가구주택을 매 한 가구마다를 독립한 일구주택으로 보는 데 비해서 우리 국세에서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한 경우는 물론 1세대가 독립하여 9번 사용할수록 구입된 부분 각각 1주택으로 보는 예외도 있고요. 니은번 1세대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다모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데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든가 등록 문화재주택은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거주주택 하나가 있고 등록 문화재 주택이 있고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이 있으면 몇 주택자로 계산해? 1주택자로. 그러니까 과징결정 시에 이 거주택에 대해 종부세 계산할 때 기초공제 3억 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 이런 거. 세공제도 나중에 이제 받을 수 있고요. 자, 바탕색 박스에 보니까 1세대 1주택에서 여기서 1세대에 관한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1번. 종부세법에서 정하는 세대라면 주택 또는 토지를 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곳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전원을 말합니다. 양도득세에서 1세대주택에서 그 1세대와 똑같아요. 다만 동그라미 2번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와 그 혼인한 자를 각각 1세대로 본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은 원래 1세대주택자일 때 세액공제 혜택 같은 걸 받았고 기초공제 3억 원 받을 수 있었는데 혼인해서 1세대 주택이 돼서 이런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으면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 혼인한 날부터 몇 년 동안은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본다는 말은 5년 동안은 이런 1세대주택자로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자, 제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혼인했는데 돌싱들인지 각자 1세대를 구성했는데 돌싱들인지 합쳤더니 종부세 대상자가 돼? 에이,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그냥 이런 사람들은 집 없이 시작하는 수많은 서민 신혼부부 가정을 위해서 그렇죠? 그렇지만 헌법상 우리가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으면 안 되니까 각각 1세대로 봅니다. 3번이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중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해서 동거부양하기 위해서 학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최초 학가한 날부터 몇 년 동안? 5년 동안. 가로는 일단 생략하고 아래 두 줄 내려와서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와 그 학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고 살기 위해서 세대를 합쳤는데 불이익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학가함부터 역시 몇 년?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보니까 5년 동안 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거기 동그라미 3번에서 두 번째 줄 끝에 최초 학가한 날부터 5년 동안에서 가로 내용이에요. 학가한 당시에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학가한 후 과세 1년제 60세에 도달한 경우에는 5년의 기간 중에서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만 각각 1세대로 본다. 이런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거 다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들. 자, 무슨 얘기냐면 58세에 연로 직계존속 동고부양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고부양에 세대 합쳐야 되는 건데 58세 때 합가했어요. 그러면 원래 학가한 날로부터 몇 년 동안은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보는데 만약에 그랬을 때는 보세요. 58세 60세 되기 전에 세대 합가했을 때는 자 60세가 된 이후의 기간만 60세가 된 요 이후의 요 기간만 어떻게 한다? 각각 1세대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당연히 그래야지. 아이고 뭘 해도 그냥 반응이 별로 없네. 자, 여러분. 자, 이런 얘기. 토지 봅니다.
토지문 종부세 과세 표시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공시가 합항금에서 얼마를 공제? 80억 공제합니다. 왜냐면 80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문자니까.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공정시장을 몇 프로? 80% 곱하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 공시가 합항금에서 얼마 공제? 5억 공제하고 자 5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문자니까 여기다 또 끝나면 안 되고 공정시장 가액비율 몇 프로? 80%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아유 보니까 알았어요. 하여튼 문제 한 더 문제만 풀고 빨리 끝내요. 자, 일단 오늘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99페이지 문제집 199페이지 14번 문제 요약집 74페이지 참조고요. 과세 기준 현재 1세대가 자 국내 1주택 공시가격 10억 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과세 풍기했습니다. 자 1세대 1주택이죠 지금? 자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니까 공시가격 합한금액에서 얼마를 공제해야 돼? 예? 3억 기초공제하고 또 얼마를 빼? 6억 공제합니다. 시죠 9억 공제하죠? 그럼 1억이고 거기다 공정시장가액을 반드시 곱해야죠? 몇 프로? 80% 곱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8천만 원 된다는 거. 그래서 4번 정답이고요. 자 15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5번 문제 자 작년 26회 기출문제입니다. 15번 16번만 풀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먼저 두 문제만 풀고 마칠게요. 15번 문제 요약집 72에서 73페이지 참조고 26회 기출문제입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 현재 과세 대상 자산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오늘 요 문제까지 풀라고 일부러 그래서 조금 한 거예요. 온 거예요. 자 봅니다. 기억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 나왔어요. 토지 나오면 반드시 토지용을 구분해야 돼. 대충 짐작으로 하지 말고 토지 차고용 토지니까 토지용은 어느 용에 해당돼? 상상을 해보셔야지. 차고용 토지면 차고지. 버스 택시 세워주는 차고지니까 이거 사업용 토지로 봐야 되겠죠? 공지를 표현한 업종이고 그래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입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니까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항상 토지용을 구분하고 그래서 기억번 대상이 되고 니은번 국내에 있는 부부 공동명의 지분율 동일하고 1세주택의 공시가액 10억 원이다. 1세주택자인데 부부 공동소유입니다. 그러면 얼마씩 나눠져요? 5억씩 나눠주니까 주택부는 개인별 과세하고 6억 초과해야 되는데 6억 초과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디귿번 공장 건축물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무조건. 리을번 회원제 골프장 토지 고율 토지 나오면 토지용을 구분해야지. 고율 분리상 토지니까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기억번만 자 대상이고 니은 디귿 리을번 자 5번이 정답입니다. 아니고요. 16번 라스트 문제 풀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요약집 13에서 14페이지 참조고요. 다음 자료에서 1세대 세대 중인 갑이 과세기를 현재 다음과 같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과세금과 납세지로 옳게 연결된 것은 그렇습니다. 단 공정시각 80%하고 갑은 과세기를 현재 65세이고 서울시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입니다. 관할 세무서는 서초 세무서네요. 주소지. A주택 공시가액 6억이고요. 안양시 소지하고 B주택 공시가액 10억입니다. 이제는 어디에 소지하느냐는 상관없어요. 자 그랬을 때 이거 주택이 지금 이 사람 몇 채예요? 2채요. 이 사람 명의된 게. 그러면 공시가격 합한금액 얼마? 종부세 과세 신고하라며요. 그럼 공시가 합한금액 얼마? 16억에서 얼마를 공제? 3억 기초공제 해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1세대 2주택자니까 얼마 공제? 6억 공제하고 여기다 공정시장을 몇 프로? 80% 곱해야지. 10억에 80%니까 얼마가 돼? 8억 원 과세 표준 나왔습니다. 자 8억이고 그 다음에 자 납세지는 당연히 국세니까 거주할 때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서초구에 주소 있는 사람이니까 거주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부동산 소유 아니고 주소지. 서초 세무서입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고 자 하여튼 다음 시간에 종부세를 다 보고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종부세를 다 보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로 이제 소득세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중심으로 한 소득세 자 부동산 관련 상업소득, 종합소득세 보고 양도세로 다음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습한다 그러면 항상 예습한다 그러면 문제 읽고 정답 읽고 문제 읽고 정답 보고 해설 보고 체크만 해갖고 오시면 되고요. 항상 다른 과목도 그렇고. 네. 아셨죠 여러분? 네. 자, 우리 하여튼 다음 주에 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